빠른 파라서 이제 머리가 활달하게 움직이는 건데, 그게 남들보다 많다는 거는 고민도 많고 코 불안이나 아니면 강박 이런 데서 올라가는 고민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불안이 확실히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 그때 상태는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예. 정신과에 처음 내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검사 툴이 있는데요. 맞아요. 초진 척도도 하고, 척도 그렇죠. 이제 설문지 네, 같은 것도 설문지. 하고, 그리고 HRV라고 이제 스트레스 검사, 맞아요. 심박 변이도를 보면서 자율신경계나 이런 걸 좀 보는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중 또 뇌파 검사가 있고, 이제 마지막 종합심리 검사, 예, 이렇게 있습니다. ADHD에서 이제 CAT 검사나 이런 컴퓨터로 집중도를 보는 집중력 검사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뇌파 검사? 음. 왜 정신과에서 뇌파를 보지? 그럼 보통 그렇죠. 신경과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하고. 보통 그냥 뭐 상담으로만 하면 되지 음. 않나?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여의도 네. 클리닉에 가서 뇌파를 또 찍었어요. 저희 병원도 이제 뇌파를 도입하긴 했는데, 두 분이 워낙 전부 타고 계셔서 그 노하우를 들을까 네. 싶어서 한번 가서 찍고 왔는데, 이재병 선생님이 지성이 와봐. 그 여의도 클리닉의 원장님 두 분이서 제 뇌파를 보시고 수근수근 거리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해석해 주신 게 제 상황과 좀 그 당시에. 맞아가지고 네. 그 당시에 제 상황과, 그래서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QEEG라는 게 뭔지, 그리고 네. 제 뇌파 소견이 어땠는지 한번 두 분이서 해석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정량 뇌파 검사는 그림처럼 데이터를 처리해서 나오는 건데요. 저희도 옛날부터 고민했던 것들이 대부분 설문지나 척도에 기반을 해서 하는 거라서, 사실 내가 힘들다 하면 좀 힘들게 좀 나오는 면이 있거든요. 척도는. 이제 정량 뇌파는 정신과에서 뭐 피 검사나 아니면 엑스레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객관적인 검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정량 뇌파 검사 결과는 저희가 이제 정신과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약간 참고 자료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증상들이 지금 이런 뇌파와 연관이 돼서 생기는구나, 이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라는 거는 이제 뇌에 있는 정기적인 신호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아프진 않고요.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뇌파는 어떤가요? 좀 놀랬어요. 항상 여유 있으시고 저는 이거 갖고 뭐 할 게 있을까 했는데, 네. 보고 저도 이제 요즘 힘드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뇌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서머리, 이제 요약본인데요.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어떤 파가 높은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흰색은 남들이랑 평균적으로 진승형 나이랑 똑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비슷하게 남성들. 이제 평균에서 벗어나지 않고 중간이다. 그래서 제가 새하얗다고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그 뇌파가 좀 많으면은 이제 노랗고 좀 빨갛게 나오고요. 좀 적으면 이제 파랗게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 델타, 세타, 알파, 베타 이런 말은 뭐냐면 뇌파에도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베타, 하이 베타는 좀 빠른 파에 속하고, 세타, 델타는 좀 이렇게 느린 파예요. 만약에 이제 느린 파가 많다고 하면 그 뇌의 기능이 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ADHD에서는 세타, 느린 파가 많은, 그래서 좀 빨갛게 이제 전두엽 쪽에서 보이는 게 있고요. 알파도 약간 집중력이나 혹은 왼쪽 좌뇌에서 높은 경우는 이제 우울증일 때 좀 그렇게 좀 나타나고, 베타, 하이 베타는 빠른 파라서 이제 머리가 활달하게 움직이는 건데, 그게 남들보다 많다는 거는 좀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뭐 불안이나 아니면 강박 이런 데서 올라가는 파입니다. 주로 올라간 게 이제 알파파, 이제 우울이나 좀 집중과 관련된 부분이 좀 올라가 있고, 이제 베타, 하이 베타도 올라가 있어서 약간 우울감도 있고 좀 고민도 많고 좀 불안해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저희는 자세히 이제 보기 위해서 다른 결과지를 보는데요. 이재문 쌤 보시기엔 어떤가요? 10Hz 요 부분 네.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 10Hz에 이제 기준점을 두고 하는데, 뇌의 어떻게 보면 파워 네. 요 이제 수치인데, 사실 110이면 굉장히 좋은 편이죠. 네. 건강하고 평균치 정도가 이제 30에서 한 50 정도 요 사이 정도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보다 이하로 떨어지면 아무래도 좀 많이 지쳐 있고, 약간 번아웃 같은 거. 그렇죠. 번아웃도 네. 있고 네. 수면 장애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요. 왜냐면 잠을 못 자면 결국 잠이 지치고 힘드니까. 우리 진승쌤은 뭐 어떻게, 어디서 봐야 되죠? 110이면 좋은 거고, 그게 이제- 10Hz를 기준으로 네. 이렇게 보게 되고요. 뭐 피크 파워가 이 정도면 좋으신 거고, 만약에 이 수치가 예를 들어서 진흥쌤이 최고 파워가 이제 9Hz로 좀 떨어진 상태다. 속도가 떨어지면 뇌의 속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종의 약간 좀 우울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게 좀 빨라진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불안하고 초조하면 뭔가 이렇게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막 초조하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안의 개념으로 좀 보기도 하죠. 알파파가 너무 높게 나와서 우울한데 나는 왜 이렇게 11Hz로 높게 나왔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우리가 다 조합해가지고 판단을 사실 해볼 부분이기도 해요. 확실한 건 번아웃은 아닌 것 같다. 그냥 고민이 좀 많은 것 같다. 글쎄.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괜찮으신 것 같아서.
일은 더 하셔도 되겠구나. 이쪽은 좀 더 이제 써머리를 좀 풀어서 잘게 네. 쪼개서 이제 하는 건데, 파레르츠 구해주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러니까 느린 판데 거기서 전두엽이 좀 있는 거 봐서는 걱정이 많거나 좀 우울해서 그런지 조금은 집중력이나 아니면 충동 조절하는 부분이나 의욕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거 찍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12, 13 이상이면 이제 베타파인데요. 이제 빠른 파들이 이제 막 뇌에서 생겨요, 점점. 예, 생기고 이제 크죠.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가서 이건 약간 이제 하나의 고민 같은 거죠. 베타파나 하이베타가 지금 엄청 빨갛게 나타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불안도 많고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뭔가를 빨리 해결한다 보다는 고민들이 계속 있고. 뭐 꼬리를 물고 생각들이 약간 그렇죠. 반추하듯이. 맞아요. 이렇게 뭔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생각이 많거나, 아니면 강박도 약간 비슷하죠. 그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실제 진료 보시거나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셨으면 조심스럽게 항우울제를 좀 복용하시는 게 어떨까. 저 정도 고민이면 밤에 이제 자려고 누우면 고민도 떠오르고 이래서 잠도 사실 잘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최근 며칠은 좀 이거 찍었을 전후에 예. 지금은 사실 많이 좋아졌는데 이거 뇌파 보고 저도 내가 좀 최근에 많이 스트레스 받았구나. 그렇죠. 뭐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지금은 해결이 좀 잘 됐는데, 병원 관련 일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있어가지고 원장님 네네. 매번 신경 써야죠, 뭐. 불안이 확실히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신기하긴 네, 하네요. 그때 상태는 확실히 그랬던 것 같고, 음. 정말 실제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단기간이라도 너무 괴로우면 약물치료를 좀 그렇죠. 해서 잠이라도 좀 잘 자고 약간 생각도 좀 줄어들면은 그 힘든 시기를 약간 편하게 좀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 한 그 무렵 2, 3주는 술도 아예 안 하고 간헐적으로 저도 수면약 복용하면서 잤던 것 같은 것도 제가 의사다 보니까. 환자분들 오실 때 본인도 본인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좀 잘 모르시면서 그렇죠, 오신 분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게 이상한 건가, 병인 아, 건가. 맞아. 그때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도 있지만 뇌파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딱 보이게 네네. 설명을 드리면은 환자분들의 이해도도 좀 좋고, 불안, 뭐 우울, 특정 영역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으면서 거기에 사실 조금 더 맞는 약들을 찾을 수도 있고 네.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치료에 물꼬를 트게 되는 그런 진단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해받는다, 아니면 내가 힘든 것들이 제대로 표현이 되니까 마음이 풀리는 분들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약간 억울한 마음이 해소되는. 그쵸. 맞아, 내가 맞아.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게 맞았구나. 또 약을 쓸 때 이걸 좀 참고해서 뇌파를 보고 좀 맞는 약들을 고르기 때문에. 이종 쌤은 또 그렇게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좀 부작용도 사실 좀 덜하고 효과도 좀 잘 맞게 오는 것 같아요. 정신과에 워낙 요즘은 말만 하고 설문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진단 도구들이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저도 한번 저희가 직접 찍어봤고, 병원에 가셨을 때 뇌파 검사 하자 그러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뇌파를 통해서 좀 진단이라던가 치료 관련해서 좀 저희가 도움을 얻으려고 검사를 하는 거니까, 이게 또 다 보험이 되는 검사잖아요, 정신과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되죠. 네.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방문하셨던 병원에서 좀 권유를 받으시면 한번 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